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저에게 가장 그 별일은 결혼이었습니다. 전 있는 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오빠들은 전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들어가고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셔서 떼돈을 벌고 계셨지요. 저는 여대에 들어가서 그 옛날 시절의 미술을 배우면서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막내딸인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길 원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딸 좋은 집에 시집 가게 자네들 아들 좀 소개시켜봐라 하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인맥이 많으셨고 저는 과분할 정도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소개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들, 자제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겪을 거 다 겪다 보니까 순수한 저와는 다르게 약간 때가 묻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직 이야기도 제대로 안 나누어 봤는데 손부터 덥석 잡으려고 하던가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요. 진중하게 생각을 한 뒤에 아빠에게 이제 소개팅 같은 거 안 받겠다고, 난 마음이 지치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난 누구인지, 그저 시집을 잘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이야. 결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있는 집에서 귀하게 자란 놈이랑 결혼을 해야지 네가 손해를 안 보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면서 말을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갔고 아버지의 집안 대 집안 결혼 강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핑계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딱 반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이 억압이 저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여튼 데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서 저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막내딸이 뭐하고 다니는지 밖에다가 말하지도 않으시고 저는 더더욱 망나니가 되어갔지요. 그러다가 데모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오빠인데 그 오빠는 의대생이었어요. 뭐랄까요? 아빠와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던 다 좋다고 하고 제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못할 것이고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정말 이 남자 아니면 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붙잡고 싶어. 알겠어? 라고 하면서요. 아빠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엄마는 애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가당키나 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전 아니라고, 나 이번에 정말로 진심이고 이 남자 덕분에 정말 내가 숨 쉴 수 있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의대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태도가 변했지만 곧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완전히 반대를 굳건하게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발 이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조르고 또 졸랐지만 안 되었지요. 그때 집안의 가세도 기울기 시작하고 아빠도 더 이상 힘이 없어지자 전 그 남자와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라 어찌나 패기가 좋던지 부모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다들 말렸지만 시작은 정말로 좋았어요.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전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익숙해지고 열정이라는 감정이 식으니 그 사람에 대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저희 집안이 잘 사니까 은근한 열등감을 비추면서 저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과 저희 오빠들과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너네 오빠들은 있는 집에서 다 받쳐줘서 그런 곳 간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을 할 때도 있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리 내가 친정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내 앞에서 우리 가족 까는 건 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기분이 나쁜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했죠. 전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결혼을 한 뒤로 집안에서 저를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 친정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의대를 못 갔다고 나를 괴롭히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이 딱 저에게 맞더라고요. 맞았습니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었습니다. 지옥은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아들, 딸 2명을 낳자마자 남편은 돌변을 하더라고요. 야, 이 여편네야. 남들은 아들 순풍순풍 낳던데. 아이고 정말 미쳐. 아들을 낳아야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병원은 물려줄 거 아니야. 딸만 낳으면 지금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병원은 어쩌라는 거야. 내가 미쳐. 하면서 저를 무슨 애를 낳는 기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직도 그 말을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지끈거려요. 무진장 자존심 상했죠. 참 사람이 좋아서 이 남자가 좋아서 내 몸 아픈 것까지 전부 다 참아내서 아이를 낳은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한 번 더 아들을 위해서 시도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제가 낳은 딸들에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지요. 그렇게 저는 2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의사 접대다, 뭐 제약회사에서 술자리를 만들어놨다, 여기를 가서 내가 접대를 받아야지 밑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나한테 잘할 거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전 전업주부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저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거기서 안 좋은 밥 문화를 즐긴다는 사실 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더욱 싫기도 했고 부부 사이에 오랜 시간 걸려서 쌓은 신뢰감이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얼굴을 봐서 참고 산 것도 있었죠. 아들이었으면 이미 이혼하고도 남았을 테지만 아무래도 딸들이고 이혼녀의 딸들이 나중에 시집갈 때 사돈댁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꾹 참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세월은 정말로 무섭도록 빨리 가더라고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월은 지나갔고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사느라 저의 이름은 지어진 지 오래였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와도 전 일단 남편이 봉급으로 먹고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찍소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딸들이 시집이라도 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놈의 자식과 이혼 도장을 콱 찍어버릴 테야 하면서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야 만 거죠. 참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려요. 글쎄 제가 정말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신혼여행 이후로 어디 멀리 여행 간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 늦은 나이였지만 너무나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한참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쎄하기도 하고 뭐랄까 평소 그 한적한 분위기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전 바로 직감적으로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뜰에 있는 작은 남편이 서재처럼 쓰이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자 직원과 저 몰래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말도 못했지요. 전 바로 그 현장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상상 속으로는 야 이놈아 나가! 하면서 파락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저앉아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몸에 정말 새하얗게 지탱하고 있었던 어떤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당황했고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옷가지를 가지고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달래는 게 아니라 해명할게 잠깐만 하면서 그 상간녀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었어요. 딸들에게 말했어요. 딸들은 엄마 미쳤어? 아빠 진짜 정 떨어져. 우리 상관없이 빨리 아빠랑 이혼해. 우리 결혼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요즘은 이혼가정 딸 흠 아니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가 20년간 버텨왔는데 앞으로 10년 더 못 버티겠어. 네 아빠가 너무나도 밉고 정말 죽이고 싶지만 엄만 참아볼게 라고 했지요. 그렇게 남편과 그때는 거의 남남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양육을 위해서 돈만 받아가는 형편이었어요. 솔직히 여자로서 자존심도 그때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거고 거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도 치근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의사일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럴까 하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막내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막내가 데려온 사위는 변호사였고 아주 건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너네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이제 막내딸만 시집 잘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남편님이 또 바람을 핀 겁니다. 이번에는 들킨 경위가 아주 웃겨요. 참 어이가 없어서 첫 번째 상간녀와 바람을 폈을 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해줬거든요. 고등 동창 중에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서 1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간녀 얼굴과 함께요. 그 고등학교 동창은 강릉에서 대게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 위로해준다고 1년마다 박달되게 아주 비싼 거를 저희 집에 보내주는 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사진 문자였지요. 뭐야? 하고 사진이 업로드 되는 걸 가만히 지켜본 전 업로드가 다 된 순간 남편과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딱 보고야 만 거죠. 전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미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남편을 어디서 본 거야? 옆에 있는 여잔 또 뭐고? 이 남자가 진짜 강릉까지 내려가서 바람 피는 거야?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걸 어쩌면 좋아 정말. 하면서 이를 부글부글 갈았습니다.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네 남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강릉까지 내려와서 바람 핀다. 어쩌면 좋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 참. 그런데 어찌된 게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우리가 겠다고니? 네 남편은 날 모르지만 나는 네 남편 알잖아. 내가 바로 사진 찍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면서 뜸을 들이는 겁니다. 뭐가 놀라운데?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지. 바람이 뭐가 급해서 어이없어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야, 니 오히려 이번에 잘 됐어. 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저 여자, 섬에서 건너온 저 여자, 10대 20대 그 섬에서 엄청 유명한 직업 여성이었어. 그러다가 남자 잘못 만나서 몸에 병 걸리고 그거 억울해서 돈 많고 바보 같은 남자들 물어가지고 돈 쏙 빼고 몸에 병 걸리게 하잖아. 네 남편도 그거 걸렸을 기야. 그 평생 못 고치는 그 A 증거 그 병 있잖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평생 약 먹어야 하는. 너 남편이랑 안 한 지 꽤 됐지? 빨리 이혼해라. 그게 낫겠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신이 내린 기회야. 알겠지?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전 어안이 벙벙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아니 내 남편이 하면서 손 떨린 전 바로 이 상황을 딸들에게 보냈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서 아빠가 드디어 미쳤다고 난리를 쳤고 둘째 딸의 남편 될 예비 사위는 바로 보건소에 신고했지요. 여기 그 A땡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 같다고.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전 가슴만 퍽퍽 쳤지요. 아이고 참 미치겠다고.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산 게 아까워 죽겠다고.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진작에 이혼할걸.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남편한테 평생 발목 잡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사위가 제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결혼 생활한 지 20년 넘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버님이 버신 돈 절반 어머님 거예요. 이 정도 세월이면 재산 분할이 완전히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재판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유책도 아버님한테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아마 그 병 걸리신 거면 오래 못 사실 거예요. 더 이상 아버님한테 발목 붙잡혀서 살지 마시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젊은 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걸로 합시다. 제가 뛰어나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삶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데 그때 눈물이 와르르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 양반이 바람 폈을 때부터 생각이 나면서 애들 태어나고 갓난아이 등에 메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친정에서 버림받고 이런 게 정말 전부 다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막내 사위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장을 쓰게 되었고,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을 근거로 조금씩 불륜에 대한 증거를 잡았죠.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가 남편이 통장에 있는 돈도 살금 다 빼내고 이미 병원 회계장부에도 손을 댄 모양이더라고요. 허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래서 전 이것도 모르고 다 자료로 싸그리 모았습니다. 그 후에 단단히 준비를 한 후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처음에 남편,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가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다 커버린 제 딸과 건장한 사이들이 제 주변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저 대신에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적당히 하시라고. 이 정도 세월까지 꾹 참으면서 어머님이 살아오신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거고, 반성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아버님은 더더욱 재판에서 불리하고 피해를 입으실 거라고 말을 한 거죠. 변호사 사위가 그리 말하니까 남편이 깨갱 하고 고개를 숙이고 전 남편의 집을 나와서 사위와 딸들이 급
퍽이 마련해준 작은 빌라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의 인생을 찾게 되니까 그 얼마나 자유롭고 기분이 좋은지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도 있었고요. 내가 그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큰 복수도 못한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아깝고 통탄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거의 1년간의 시간이 걸렸지요. 전 무일푼 주부에서 큰 돈을 가지게 된 이혼녀, 중년의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야, 난리 났다. 네 전 남편 니랑 이혼하고 여기 강릉에 들어온 거 아나? 그 여자랑 네 남편 여기 완전 개혼했다가 개털됐잖아 라고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전 너무나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 나랑 이혼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야? 라고 되물었더니 친구는 난리 났어. 여 강릉 바닥에서 네 남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다니? 네 남편 개혼한 곳 인포데스크에 그 상간녀가 떡하니 앉아 사람들 대했는데 그 병 있다고 소문나니 아무도 병원 안 오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 환자 있다고. 그래서 빚 엄청 내고 폭삭 망했단다. 어쩜 좋나.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솔직히 저 무척이나 놀랐지요. 이혼하고 나서도 워낙에 이기적인 전 남편이니까 제 생각 안 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정말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전 그저 속으로 꽃이다. 아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희 손을 결국 마지막에 들어준 거였어요. 그 병에 걸린 남편은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폐렴 증상까지 발생되면서 급성 폐렴과 염증 수치 과다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년의 나를 괴롭히더니 몹쓸 병에 걸려서 사망까지 하게 된 거죠. 전 솔직히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수십 년간 같이 산 남편이라서 죽으면 눈물 한 방울 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눈물은커녕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전 입관과 바른 시계도 가지 않았습니다. 병이 있어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내미들도 지네 아비 바른 시계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장례 진행할 때 남편네 시댁 식구들이 와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못쓰게 먹더니 결국에 말년에 본처한테 버림받고 상간녀한테 병 옮고 돈 뜯겨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결국 제 남편을 통해서 빼돌린 돈을 싹 다 써버리고 노름을 전전하다가 결국 국가에서 강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 여성이 그런 복용자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고 엄청난 병균을 퍼뜨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전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참 가지가지한다.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는 게 정말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제 인생의 원수 같은 두 년놈들을 완전히 보내버리고 전 지금 조금씩 여자로서의 저의 인생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남자 경제력만 믿고 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애들 다 키우고 난 뒤에 뒤돌아 봤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정말로 망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주변에게 말합니다. 일하는 엄마가 멋있는 거고 자기 일을 찾으려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여성이 대단한 거라고요.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솔직히 너무나 한스럽지만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웃음 치료사 직업을 지금 배우고 있고, 얼마 전에 자격증을 따서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이런 곳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행복하고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고 한평생 답답하고 속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살았던 저에게도 이런 대단한 순간이 왔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전 너무나도 지금 현재 상황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물할 수 있다는 이 상황에 솔직히 말하면 저에겐 기적과도 같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웃고 또 그 웃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저에게 얼마 전 정말 꽃과 같은 선물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다 늙어버린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네요. 저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웃음치료사 강사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조심스레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 이쁨이 뭔지도 모른 채 훅훅 지나가 버리게 되었고, 어느새 겨울 속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 모습만 남아있는데 서럽고 다시 누구에게 이쁘다는 말 들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참 기대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인생은 그러기에 참으로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고 누군가 저에게 말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용기 내서 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로도 숨통이 트이고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제 나이 반백에 훨씬 넘는 나이에 이제야 인생의 참맛을 깨닫고 정말로 작은 일을 기뻐하면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몸 늘 조심하시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아가봐요.